네, 안녕하세요. 제품 모델링 강사 김남훈입니다. 자, 이 제품 모델링을 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CF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영상들 이런 부분을 이제 제어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좀 간단하게 분해 조립되는 애니메이션과 사운드를 입혀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이제 3D Max는 뭐 버전은 상관없습니다. 뭐 2012, 2013, 2014, 뭐 2016을 쓰셔도 되고 2017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렌더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VA를 사용을 할 겁니다. 저는 VA RT 버전은 지금 삭제를 한 상태고요. 어드밴스 버전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뭐 사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시 오늘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잠깐 글꼴을 좀 크게 할까요? 이번 강좌에선 두 가지 패턴 정도로 만들 거예요. 하나는 테마가 없고, 이제 분해 조립만 되는 영상을 만들 건데, 핸드폰에 대한 분해 조립 영상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갤럭시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분해 조립 영상을 만들 건데, 차는 한 20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트로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 부분 들어가면, 인트로 3초하고 엔딩 한 3초 정도 잡으면, 본 영상에서 한 15초 정도 들어가면 한 20초 조금 넘을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떤 영상을 꾸리거나 만들 때는, 스토리보드나 어떤 시나리오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있는 상태의 스토리보드를 만드실 텐데, 간단하게 오늘 사용할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영상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고자 한 거고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 영상의 분해 조립 영상을 처음에 만들고 아마 CF나 이런 영상에서 많이 보았을 거예요. 뭐 아니면은 뭐 아이폰들 그런 거 굉장히 자주 하시던데 아이폰에서도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마가 있는 영상. 그 다음에 핸드폰 말고 다른 제품으로 한번 만들 거예요. 이런 게 좀 뜨네요. 예, 제품 영상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맥스, 예, 3D 맥스,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프리미어, 그 다음에 일루전, 예, 파티클 일루전 이렇게 아마 4가지 정도를 사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코딩을 할 거면 이 코딩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팟 인코더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적절한 기기에 맞게 플랫폼을 맞춰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바로 시작을 하실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부 툴을 볼 거예요. 저는 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트에 대한 전면과 후방면이 좀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이번 첫 시간에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케이스는 간단하게 보시면 전면에는 좀 판판해요. 그죠? 그 뒤에는 약간 뭐라 그러죠? 약간 라운딩이 있으면서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간단하게 예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아이폰이네요. 예. 예, 아이폰도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약간 라운딩이 들어가 있는 약간 형태가 있습니다. 예, 뭐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에는 정석이 없어요. 정석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하면 비슷한 형태로 만들 겁니다. 처음 시작은 챔퍼박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메뉴나 이런 서브 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세한 메뉴들은요, 본 강좌 말고도 3D Max라든지 애프터 이펙터, 그 다음에 프리미어 이런 강좌들을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설명을 아예 안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좀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우선은 지금 라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스는 일반 박스보다는 챔퍼 박스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챔퍼 박스를 드래그를 해서 길이만큼 좀 그려줍니다. 그리고 넓이를 좀 높이를 약간 주시고요. 예, 약게 라운딩을 약간 줍니다. 자, 이렇게 라운딩을 주시면은 예, 그죠? 나와 있네요. 수정을 좀 하기 위해서 높이 값을 약간 주시고요. 예, 높이가 있어야 필렛 값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에서 필렛 값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될까요? 높이가 약간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은 평면으로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모디파이로 가셔서 세그먼트를 좀 주겠습니다. 세그먼트는 필렛 세그먼트를 좀 많이 줄게요.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예, 이
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로 갈게요. 필렛이 너무 센가요? 네, 필렛을 조금 빼겠습니다. 한 이 정도. 예, 가능하면 비슷하게 만드시는 게 좋겠죠? 자, 폴리로 들어가시면, 자, 우선은 이쪽 뒤에는 뭐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근데 앞면 자체가, 예, 그죠?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잠시만 컨트롤 Z를 좀 할 텐데, 세그먼트를 가로, 세로를 조금만 줄 거예요. 예, 뭐 4개씩, 5개씩만 줄게요. 예, 이렇게, 예, 가로, 세로를 조금만 주겠습니다. 이유는 약간 뒤에를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폴리로 가신 다음에, 자, 이쪽을 선택을 합니다. 앞에는 좀 평면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이쪽을 선택을 하시고, 자, 스케일을 한쪽으로 민다는 생각으로 놓으시고요. X축으로 갖다 댑니다. 그 다음에 쭉 미세요, 옆으로. 그러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배치가 되죠. 자, 그러면 핸드폰의 앞면과 뒷면을 구성할 수 있게 면이 나와 있는데, 조금만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약간 변형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선택을 끄지 마세요. 선택을 끄지 마시고, FFD 박스라고 해서 프리폼 디포메이션이라는 항목을 바로 갑니다. 쇼 버튼 체크를 하신 다음에 FFD 박스나, 뭐, 333 박스면 상관없습니다. 예,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이쪽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조금씩 줄여가 보겠습니다. 한쪽만 선택을 하시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줄여서 비슷하게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예,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예, 된 것 같아요. 예, 뒷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버튼에 Convert to Ether Fully 바로 갈게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가 됐겠죠? 예, 뒷면은 약간 각이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자, 뒷면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면을 선택을 할 텐데, 앞면은, 예,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선택을 하시고요. 한 요 정도가 될까요? 이쪽에 이제 버튼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딜리트로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너무 두껍나요? 좀 얇게, 예, 패턴을 잡아줍니다. 예, 됐네요. 자,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뒷면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예, 근데 좀 너무 각이 졌나요? 예, FFD를 제가 조금 빨리 해서 그런데, 예, 뭐, 그 정도는 좀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면 형태는 좀 뚫려져 있습니다. 예, 뚫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여기 뭐라 그러죠? 예, 철 같은 느낌의 형태들이 좀 있어요. 이 형태를 좀 빨리 만들어 볼 텐데, 이번 시간은 케이스만 만들 거예요. 자, 우선 케이스 띄실 때 볼더라는 데를 가시게 되면, 자, F4를 잠시 눌러 놓으시면, 예, 엣지 페이스죠? 엣지 페이스를 칼로 놓으시면, 예, 외곽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예, 선택이 됐죠? 자, 엣지를 띄신 다음에, Create Shape from Selection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볼드에도 있고요. 엣지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해서 띄겠습니다. 예, 띄시면 두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스무스와 라이너 방식. 자, 라이너로 띄게요. 오케이. 예, 띄워냈습니다. 자, 선택을 한 상태에서는 라인 선택 안 됩니다. 끄셔야 이렇게 라인이 선택이 될 거예요. 됐죠? 자, 라인이 선택이 된 상태고요. 이 라인을 클릭을 합니다. 자, 라인의 아웃라인을 잠시 선택을 해볼 텐데, 요거 하시고 안 되시면 다른 방식을 좀 쓸 거예요. 자, 약간 아웃라인을 약간 조금 줄여줍니다. 자, 줄여준 이유는 면을 만들기 위한 거죠. 익스트루드라는 면을 이용해서 쓸 건데, 가끔 이거 쓰시다 보면 이렇게 면이 막혀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지금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예, 중간에 판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예, 조금만 더 크게. 아니면 아웃라인에 가셔서 누르신 다음에 앞쪽 라인을 조금만 줄여도 됩니다. 그죠? 아니면 바깥의 라인을 조금만 더 크게 해서, 예, 예, 걸쳐있는 라인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예. 조금, 너무 커졌네요. 그죠? 좀 너무 커져서,
예,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조금만 크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됐죠? 자, 하나의, 이제 앞에 라인만 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볼드 라인 선택하셔서 Create Shape from Selection 해서 띄어냅니다. 끄시고, 자, 라인 선택된 거를 확인해 보시면, 예, 떨어져 나왔죠? 예, 우선 떨어져 나왔죠? 자, 떨어진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라인에서 뚫어져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일 겁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우선은 지금 저는 액정만 뚫으실 거예요. 자, 액정만 잠시 라인을 선택하시고 렉탱글 선택을 합니다. 한 요 정도? 예, 뭐 도면을 꼭 대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라인은 이쪽과 중간을 정렬을 좀 시켜줄게요. 센터로 맞춰줍니다. 예, 그럼 딱 겹쳐서 나오죠? 조금 라인을 에디터블 스플라인 갈게요. 자, 스플라인 가신 다음에 조금 더 내릴까요? 이렇게 좀 내려주시고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자, 라인 끝났으면 두 개를 어타치를 시킵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를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근데 익스트루드 하면 너무 이게 표면 자체가 각이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각을 조금 라운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익스트루드보다는 베벨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밴드가 됐네요. 네, 베벨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좌우 대칭을 좀 바꾸겠습니다. X축에서 Y축으로 예, 노클론을 해주시고요. 자, 익스트루드를 좀 올리시면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나요? 예, 마이너스 값 하셔야겠네요. 자, 마이너스로 클릭 한번 줄이시고 예, 또 마이너스로 클릭 예, 이렇게 줄이시면 예, 각이 조금 예, 부드럽게 꺾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외곽 형태는 다 만든 거네요. 예, 보이시나요? 예, 지금 좀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그죠? 아직은 뭐 렌더로도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죠? 형태가 지금 다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뼈를 심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들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좀 되니까요. 스케일을 애초부터 처음에 좀 맞춰 놓으시고 비슷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기본적인 형태 중에서 예, 부분을 좀 나눠서 설정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쪽에 가운데 부분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 부분의 면 자체가 너무 좀 작다 그러시면 면 자체를 어떻게 해요? 예,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좀 이렇게 분할을 좀 시켜 놓을까요? 예, 지금 좀 해 놓을게요. 자,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Convert to Editable Poly 바로 가신 다음에 자, 면을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기 힘드시잖아요. 바이 앵글 선택합니다. 예, 보이세요? 각도가 너무 심했네. 15도 정도 해볼까요? 도 5도 해볼게요. 10도 정도 해서 그럼 10도 미만에 있는 각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뭐 요거를 조금 크게 하셔도 되겠고요. 자, 뭐 익스트루드를 예, 로컬 방향으로 예, 너무 많이 나왔죠? 조금 더 튀어나오시도록 예, 작업을 해주시면 면 자체가 조금 약간 예, 커지면서 면이 나오게 됩니다. 뭐 라인 자체가 너무 두껍다 치시면 예, 루프 잡으신 다음에 예, 챔퍼 값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는 뭐 2개 정도 예, 주셔야 그죠? 되겠죠? 조금만 주셔서 예, 약간 예, 이게 너무 각이 지면 예, 긁혀서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케이스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케이스 부분을 좀 더 완성을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